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렇게 있었던 선임 행정관이 있어요, 청와대. 그 형님이 저하고 친한데 이 형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구 사저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대통령에게. 근데 말로만 들었던 이 새끼 중간에서 다 인터셉터 해갖고 편지를 다 검열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형도 놀랬대잖아. 전 편지를 보냈는데 유영아가 전화가 오더래. 이거 네가 보낸 거냐? 그래서 제가 보냈는데 왜 그거 갖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보러 검열을 하라 그랬다나 뭐 이지랄하면서 찢어 발겼다라는 거야, 지가 보고. 아니 박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 보내는 거를 지가 왜 그걸 찢어 발깁니까? 이거 팩트예요. 유영아 이 새끼 중간에 뺏어가지고 청와대 그 선임행정관이 보낸 그 문안 편지를 지가 무슨 내용이 뭐가 꺼리는 게 있는지 중간에서 지가 검토해갖고 찢어 발겨버렸다 그랬어요. 아 유영아 왜 잘하는데 이딴 야 정신 차리세요. 문재인이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문재인은 반드시 작살낼 거라 그러는데 살려놓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개 떨고 있어. 뭘 믿고? 내각제 세력들을 믿고 이지랄하는 거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청와대 원포인트 개헌 사전 교감 없었다. 4.19 총선 때 정의당의 심상정하고 민주노총 놈들 좌익들하고 김무성이라는 놈이 개헌하겠다고 국민 100만 발안제 원포인트 개헌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김무성이가 10년 동안 나가리 쳐닫고 있다가 내가 지난해 이거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무슨 김무성. 근데 내가 방송하고 그 다음날 24시간도 안 지나갖고 김무성이 딱 기어 나오잖아요. 당대표를 시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이라는 놈이 대놓고 개나발 불다가 내가 또 난리 쳤잖아. 이 청와대가 느닷없이 또 원포인트 개헌 사전 교감 없었다. 근데 반대하진 않는데 이 뭐야. 보통 개헌은 한 3년 지나고 4년 차 임기 말년 때 보통 대통령들이 하잖아요. 이 새끼 지금 끝났다라는 거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집권한 지 7개월 됐는데 벌써 개헌 얘기하고 자빠졌어. 이거는 또 뭐냐. 지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던 한마디로 내각제 세력들과 이재명이 사전에 교감 없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 지금 이지랄 할 수 없고 문재인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언론사에서 한동훈 제명해갖고 국민의힘당이 엄청나게 피해본 것처럼 저지랄하고 자빠졌고 그 김재섭 이런 애들 있죠. 지금 뭐 연일 장동혁 까고 있는 거야. 지방선거 망쳐먹을 일 있냐. 너네들이 나가면 괜찮아 이 새끼야. 꺼지란 얘기야. 한동훈이 꼽아놓은 16명 김용태인지 무슨 김재섭인지 조경태 다 꺼지라고 이 미친놈들아. 필요 없으니까. 너네가 없으면 맑고 깨끗하게 선거할 수 있어. 계속 분탕질해 이 새끼. 한동훈이나 이준석 돌려막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도마 위에 올라가면 잠시 이준석 피신시켰다가 한두 달 한동훈 갖다 또 물겨먹고 한동훈이가 또 보수 국민들에게 까이면 한동훈 좀 소나기 피하게 숨겨놨다가 이준석도 띄우고 이걸 지금 10년째 하고 자빠졌어요. 누가? 조중동에서 한패거리니까. 이 새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때 유승민하고 사기친 놈이죠? 어린 놈의 새끼. 페이퍼 컴퍼니 회사도 아니고 직원도 없고 유령 회사 거짓말 쳐갖고 청년 사업가라고 유승민이 이 새끼 모가지 끌고 데리고 갖고 정치 입문시켜준 고마움을 배신으로 갚은 새끼죠. 탄핵 때 이준석이 뱃도 싸매 도시락 싸매고 다니면서 박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이정현 막 사퇴하라 압박하고 그지랄했던 새끼예요. 지금 뭐 미국도 보시면 수사기관들이 서버를 막 터느니 막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국제 부정선거 국가들을 5개국, 그러니까 중국 외 5개국을 언급을 했는데 한국이 1순위라는 거야. 일단 트윗을 보면은 카나다 장난 아니게 조작국이잖아. 와, 거기도 심각해요. 물가부터 해서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면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호주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죠. 콩고. 이렇게 중국 외 5개 국가를 딱 지목을 한 거야. 근데 한국이 1순위인 이유.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도 전 세계 그 중국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이 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그리고 지방선거 앞다 놓고 지금 이재명이가 무비자 입국시켜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착살이 나 있잖아. 거의 제주도는 지금 중국 땅이야. 가보세요. 한국 사람 없어. 거의 다 중국 새끼야. 대한민국 그 경복궁에 똥 싸는 새끼들도 있는데 뭘. 오세훈이 누르는 게 당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조선 대사관을 여기다 짓겠다고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이게 과연 이재명의 묵인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묵인 없이 이게 가능하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장동혁하고 한동훈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서울시장은 관심도 없다니까. 그럼 정원호를 까야지 계속. 근데 안 까고 반대로 수십 년 동안 울겨 쳤던
어떤 국민의힘당 보수의 당대표를 깐다니까? 한동훈 비호하면서? 이건 뭐냐고. 당권을 틀어지기 위해서 한동훈과 그의 졸개들 있잖아. 20명의 그 쭉정이 새끼. 김재석, 김용태 이 새끼 요즘 말 많지만 당대표가 앞에서 하는데 이제 초선이라는 어린 놈의 새끼 의자 삐딱하게 대놓고 뜩 틀어 앉았고 둘이 잡담하고 자빠졌고 맨 앞줄에 서갖고 얘네는 무슨 윤리강령 이런 것도 없어. 국민의힘당은 이 한동훈을 끌어 안아서 오세훈이가 그 한동훈이 꼽아놓은 열 몇 명의 그 쭉정이 새끼 좌익들 어차피 오세훈도 좌익인데 뭘 민면 출신에 이런 놈들하고 손잡고 당권을 잡은 다음에 한동훈은 뭘 원하겠어? 다시 복당을 원하겠지. 그래서 완벽하게 보수 진영을 아작을 내라는 문재인 수령님의 발발이답게 뼈다귀 하나 딱 던져주면 호랑지 살랑살랑 흔들으면서 보수 분탕질을 하고 그냥 그 뼈다귀 문재인에다 딱 앞에 갖다 주는.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당은 오세훈을 비롯해서 싹 다 날려버리라는 거야. 이주석까지 날려야 되는 거지. 베트남 총리가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재명이 엊그저께 삼성 총수들 불러내고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이재용이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의 핵심이 신뢰고 그런데 베트남은 계약을 어겼다. 어떻게 한번 신뢰를 어긴 국가하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30조 아깝지만 털어버리고 인도로 다 가버린 거야. 지금 똑같아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 미국이 돈도 빌려주고 각종 원조도 해주고 미국하고 무역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6.25 이후에 수십 년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가지고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산업화를 통한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없다고 하면은 가능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 친중 쎄쎄를 반미 이것도 넘어서 미국을 갖다 적대국처럼 대표적으로 관세 협상 보십시오.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 해왔던 그 시정 잡배급 참모들을 갖다가 대거 등용해갖고 미국을 상대로 사기치다가 지금 미꾸라지 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반도체 미국에서 100% 때려도 괜찮다고 미친 소리라고 자빠졌습니다. 아 설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마 삼성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가겠어?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겠어? 아 삼성이 과연 가겠어? 반삼성 불매운동할 텐데 돈이 되는 데는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래요. 전 놀랐네요. 항상 정청래 의원은 당성이 좋아가지고 같은 당 사람은 항상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왜 그래? 왜냐면 하나하나 입에 올려서 방어를 하기에 민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자체가 글을 쓰기도 싫고 말을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정청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거대 내각제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이 지금 이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하면서 반대하진 않는다 그래요. 정청래는 내각제입니다. 김어준 이번에 제2종합특검에 정청래가 이재명 때려잡는 검사를 추천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지만 김어준이가 그 사람 해도 되겠네 이래요. 지금 얘네들도 내각제파하고 이재명파하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 부족한 내각제 세력들이 충분히 7개월 동안 이 대통령제 폐단을 이재명이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이쯤 됐으면 이제 끊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정권을 붕괴시키고 내각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한다고 지금 우원식도 개헌하고 하는 이유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촉발됐던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던 게 뭡니까? JTBC의 그 태블릿 PC 조작 보도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한동훈이 조작한 이 장시호 이 태블릿 PC 포렌식이나 이 필적 감정으로 다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다 밝혀졌는데 이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다 탄핵 공범들이라. 그때 첫 번째 그 JTBC에서 태블릿 PC 조작했을 때 같이 SK 최태원이라는 놈하고 손잡고 계약서 위조를 한 놈이 누굽니까?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라는 놈을 이 유영아라는 놈이 꽁꽁 숨겨준 사실을 갖다가 여러 차례 폭로했죠. 이 놈이 박 대통령의 탄핵 주범 김한수라는 놈을 갖다가 꽁꽁 숨겨준 놈이 이 놈이에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건바이 건으로 다 막는 놈이 이 놈이라고. 한동훈이가 탄핵 조작 검사였다면 이 놈은 뭐라 그래? 스파이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박 대통령을 변호하러 온 새끼가 아니라 탄핵을 그냥 권선동 한동훈이라는 놈과 같이 공모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놈이라고 이 새끼가.
문갑식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휴대폰을 안 봐요. 없어요. 휴대폰이.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휴대폰 자체가 없어요. 안 쓴다고. 이메일도 안 읽어요. 그리고 이 문갑식이라는 사람도 유영아하고 형동생 하면서 친한 그런 사이.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계셨을 때 유영아가 지 필요할 때마다 대변인인 양 박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셔서 대구 사저에 계실 때도 수많은 국민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유영아가 중간에서 다 커트를 하고 검열을 하고 드릴 것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선임 행정관이 보낸 편지도 이자가 폐기시켜버리고, 지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왜 지가 인터셉터를 해서 검열을 해서 폐기를 시키느냐. 이런 유영아의 행태를 봤을 때 감옥에 있을 때든 나와서든 편지 보내신 분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게 다 전달이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여러 차례 옥중 서신이다 편지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던 이 편지가 과연 이놈에 의해서 각색이 돼서 쓴 이 편지인 건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탄핵의 진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놈이 이걸 그대로 들고 와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을까요? 당시 박지만 씨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대구의 그 측근들이 유영아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았거든. 지가 다 막 눈과 귀를 가리고 하니까. 그리고 박지만 씨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돈이 없지 않잖아요. 그까지 뭐 25 우리한테는 크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집을 사주려고 했는데 다 마다했던 게 유영아라고. 그리고 가세현 돈 받았다 그러면 욕먹으니까 아니다 그러고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갖고 이 집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세희가 25억을 주고 산 거지만 그거를 은폐한 게 유영아고. 왜 그랬겠습니까? 유영아 입장에서는 어떤 뭐 짤 영상을 뭐 가세현이 공개도 했지만 마치 지가 산 것 마냥, 지 선산을 팔아갖고 한 것 마냥 지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집도 사드리고 해야지만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지가 생각해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집을 사줬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줬어. 그러면 유영아가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지랄 했던 게 지금 걸린 거라고. 유영아가 대구시장 당선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구단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내 얼굴에 똥칠을 칠하든지 나가 너 밀어줄게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뭐 가스라이팅했다.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변호하느라 내가 일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을 청구 뭐 협박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류하진 않고 그래 후원회장 정도는 맡아주겠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유영아가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 뭐 건강 핑계 대면서 이 자신의 지원 유세는 못할 거다. 이건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어떻게 들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면전에 대놓고 후원회장까지는 해주겠지만 내가 지원 유세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영아가 언론에 나와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핑계 대면서 지원 유세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건강 멀쩡한데 네 보궐선거 때는 지원 유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멀쩡했잖아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유영아를 당선시킬 마음이 있다면 나오셨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영아가 매체에 나와갖고 뭐 박 대통령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지원 유세는 못할 거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면전에 대놓고 내가 지원 유세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이게 정설이라고. 이 유영아의 그 워딩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뭐 두 놈이 얘기한 건지 유영아 한 놈이 얘기한 건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된 부분이 많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이라면 누굽니까? 최소한 박지만 씨나 친척들의 돈으로 사는 집에서는 살 수 없지만 가족이 돈 되는 생활비는 받기로 했다. 요 말을 좀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박지만 씨나 친척들의 돈으로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지만 가족이 돈을 대주는
생활비는 받기로 했다. 그리고 박지만 씨가 사주는 집에서는 못 살지만 김세희 돈으로 집을 사고 그 돈을 박지만 씨가 갚아주는 집에서는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친인척들의 또 제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속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당시. 이거는 친인척들의 제보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시발점이 됐던 촉매제가 됐던 게 뭡니까? JTBC 손석희 태블릿 PC 아니에요? 근데 그 태블릿 PC 검증도 유영아가 막았고 태블릿 주범인 김한수 놈을 숨겨진 놈도 유영아, 김한수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변호인을 추천한 놈도 유영아. 아니 태블릿 2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구속까지 돼서 권력과 명예, 재산 싹 다 뺏기고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모든 진실을 막고 있는 놈이 유영아. 또한 태블릿 조작범인 한동훈. 쥐가 보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으로 탄핵 구속시킨 한동훈 이놈과 그의 똘마니 우재준이라는 놈을 보수의 심장인 대구 시민들 보란듯이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그냥 미화 찬양질을 하면서 대구 시장에 출마한다고 선언질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무슨 놈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고 누가 누굴 보살핀다라는 거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지. 찰가머리처럼 붙어갖고 피를 쪽쪽 빨아쳐먹고 있는 놈인데 빨리 뛰어나야 되지. 지금 피가 계속 빨리고 있는데 이 새끼한테.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박 대통령 욕먹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머리처럼 딱 들러붙어가지고 빨대 꽂고 피를 쪽쪽 빨아쳐먹는 이 찰거머리 유영아를 하루빨리 내쳐야 된다니까.